마지막 성관계 하신 게 언제십니까? 진짜 언제지? 진짜 딥하게 들어갔어. 아, 진짜 그렇게 고민할 정도예요? 진짜 최근에 정말 오래됐어요. 네. 올해 하셨어요? 올해? 2022년도? 네, 올해 했나? 아니지? 올해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이 정도로 안 할지는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뭐 그냥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진짜 눈 맞으면 또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냥 이게 편해졌는지 그 습관이 들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안 하는. 둘이 이제 관계가 너무 가족 같고 그런 부분은 성관계나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너무 장난으로만 이제 흘러가지 않나라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이상하게 정말 재준 오빠가 원할 때는 제가 그냥 세상 다 귀찮고 제가 막 불타오르고 뭔가 계속 툭툭 칠 때는 재준 오빠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 바이오 리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예 안 맞는 느낌? 그 리듬이 안 맞다 보니까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 진짜 아기를 못 가질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불안함이 좀 엄습해오는 느낌은 같은데 그러니까 서로 그냥 원하지 않는 단계가 벌써 돼버린 듯한 느낌? 뭐 별을 따려면 하늘을 같이 두 분이 그렇죠. 보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아니 근데 두 분이요 정말 많이 붙어 있어요. 네, 정말 많이 붙어 있고 장난도 많이 치고 워낙 붙어 있어서 이런 고민이 있는지는 전혀 상상 못했어요. 예. 많은 그렇죠. 부부들이 그렇죠. 지금 고민하는.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마지막 쪽에 은영 씨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정해진 그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사실 별로 없었다가 이제 제가 이번에 40이 됐는데 이 삭제 달았구나. 40이라는 나이가 주는 그 압박감 그게 또 때문에 있죠. 이런 서로 스킨십이 좀 덜해지고 약간 소원해진 게 심각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최근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예. 이혼의 가장 1위 사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건가요? 성격 차이? 성격 그쵸? 차이죠. 성격 차이라고 다 쓰시는데요. 예. 이게 이제 뭐 이혼 부부들을 많이 대하는 저희들이 약간 그냥 재밌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성격 차이에서 성은 그 성이 아니구나. 성관계.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격은 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결국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러니까 부부는 삶을 같이 하고 인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성관계 또 이 경제적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와. 네. 잠깐 한 2분 얘기해봤는데 역시 선생님 빨려 들어갔어. 이제 시작이에요. 순간적으로 완전 흘러 들어갔어요. 아유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성관계 하신 게 언제십니까? 진짜 언제지? 진짜 딥하게 들어갔어. 아, 진짜 그렇게 고민할 정도예요? 진짜 최근에 정말 오래됐어요. 네. 올해 하셨어요? 올해? 2022년도. 네, 올해 올해 했나? 아니지? 올해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상반기 마지막 달이거든요. 할 때도 맨정신에 거의 안 하고 술기운을 빌려서 좀 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거의 네. 기억이 안 나실 정도로 좀 좀 기억이 안 오래됐네요. 나요. 근데 이렇긴 해요. 네. 이렇게 저 오랜 기간 이렇게 안 하다가도 한 번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때는 또 몇 번 또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뭔가 이제 물꼬가 트인 네, 느낌. 네. 그때 또 이제 또 하다가 다시 또 잊혀지면 이게 또 지금의 삶이 또 편하니까 네.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다가 아, 연애 초반에는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10년을 초반에는 연애. 어마어마했어요. 네. 막 용광로였어요. 용광로. 막 심지어 은영이가 이제 홍윤아나 이런 동료들이랑 대학로에서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 때 막 네. 몰래 막 진짜 이런 얘기도 되나? 입 막아가면서까지 막, 예. 막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몇 년, 한 2, 3년 정도 갔나? 그지?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스킨십 문제를 개그로 삼아서 1등까지 하셨잖아요. 재미 좀 보셨잖아요. 예. 내가 오늘 당신을 제대로 홍콩을 보내줄게. 제발 말만 하지 말고 말만. 홍콩 가는 비행기는 왜 맨날 결함이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제가 진짜로 화가 나서 네. 했던 애드립들이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어 하는데 좀 우프다. 진짜니까 저는 내려와서 계속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진짜인데 터진데 나는 진짜 속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1등까지 하니까 진짜 남모를 좀 우픈 거죠. 선배님 말대로 진짜.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이 두 분, 재준, 은형은 확실히 섹스리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흔히 이제 섹스리스 이러면 많은 분들이 아니 개인에 따라서 이 어떻게 횟수를 정하냐 맞아요. 왜냐하면 어떤 성적인 욕구가 개인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치라고 보면 한쪽 배우자는 기준보다 높고 한쪽 배우자는 기준보다 그렇지, 낮으면 좀 밸런스가 슬퍼지는 맞아.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뭐 결혼 몇 년 차 부부는 뭐 한 달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일주일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론적으로 1년에 10번 이하, 한 달에 한 번 이하는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네, 그 섹스리스에 들어가는 거는 와. 맞는 것 같아요. 막상 그 단어를 저희한테 이입을 하니까 뭔가 네. 되게 큰일 같아요. 되게 네. 범죄자 같고. 내가 뭐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어떡해. 잘못하고 네. 있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어떤 부부간의 성관계에 있어서는 이 두 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부들이 공감하세요. 진짜요? 네, 비슷한 분들이 많고요. 조사에 의하면 예. 이제 기혼자의 36%가 섹스리스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넘네. 아, 다행이다, 그래도. 네. 36%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긍정적이시네요. 그렇죠. 예. 많이 너무 공감해주겠네. 적으면 제가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사실 세 부부 중에 한 부부는 섹스리스라고 보는 거거든요. 뭐 옛날에 뭐 한 예. 몇십 년 전에 혼전 순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이렇게 섹스리스인 경우는 혼후 순결. 그 말이 있어요? 와, 진짜. 근데 재준 오빠가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널 지켜줄게. 아, 지켜줄게? 네. 아니 보물이야 왜 지켜줘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고려청자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그런 말이 생기기 시작했구나. 네네. 상당히 많은 부부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 섹스리스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중요점이 좀 있죠. 두 분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원인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어떻게 가족끼리 맞아요. 해. 뭐 맞아, 이렇게 하는데 맞아. 아무리 결혼 생활이 오래 가도 부부는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예. 이성의 어떤 관계가 유지되는 면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배우자가 친구 같은 거죠. 친구. 근데 정확히. 진짜 친구 같긴 해요. 그 문제. 네. 두 번째는요. 생각보다 위생의 문제가 생겨서 정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안 씻는다든가. 아 내 배우자가 알고 봤더니 근데 그게 이제 저, 잘 안 씻으세요? 아니 제가 가장 큰 그 약간 뭐라 그럴까 그 환상을 깨는 그런 게 집에서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있어요. 이걸 항상 SNS에 네. 많이 올리셨잖아요. 네. 어머. 팬티도 정말 아니고. 실오라기 하나도 없어. 속옷도요? 예, 속옷도 아니고. 완전 발가벗고. 예. 예. 그냥 큰 차오차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오차오가 있다고. 아니 귀엽긴 하겠네요. 난 귀엽지. 그러니까 내 남들은 그러니까 뭐 혹시나 이제 어떻게 하든 밖에서 보게 되거나. 아니, 예전에 혼자 살았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뭐 굳이 뭐 누가 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맨날 빨개 벗고 자다 보니까 구름 위에서 약간 떠서 자는 느낌. 그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면서도 와이프가 허락을 해주고, 그래, 편한 대로 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너무 또 벗고 있으면 또 그 환상이 또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니 처음에는 좀 정말 충격이긴 했어요. 어떻게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을 수가 있지? 그런 멘탈도 너무 신기했고. 아니 그
식사할 때도. 식사할 때. 그러면 좀 그래서- 맨몸에 김치 국물이 튀어요? 아, 뭐, 예, 하고, 심지어 지금 소파도 예. 황토색으로 샀거든요. 예, 혹시.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 아, 진짜로. 아이 진짜. 아이 진짜 농이 아니라 거기 소파 업체에서도 도대체 왜 이 색깔을 하시냐? 이 색깔 되게 답답하고 잘 안 하시는데 이 똥 색깔로 무조건 해야 된다. 왜요? 말은 못합니다. 아이 진짜. 아 진짜. 아유, 왜 그러시냐. 혹시나 그 흔적을 남길까 봐. 혹시나 저 안 보면 솔직히 기분 좋으니까. 네,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그런 게 아니 이 사람을 사랑은 하지만 그런 게 좀 싫어요. 이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생 중에는 몸을 깨끗하게 안 씻는다든가 구취가 난다든가 예. 이런 걸로 이제 정말 부부관계 안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예. 막상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 아이 키우는 게 사랑한다고 해서 네, 맞아요. 뭐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육아에 매달리다 보면 이제 각자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부부간에 이제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이유들도 있고요. 또 스트레스가 많거나 업무가 많으면 피곤하고 과로가 오면 여러 가지의 그 성기능도 많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에는 30대 후반부터 성기능이 굉장히 어렵다는 남편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그러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이게 체력이 확 떨어지기 시작한 게 체력 확 떨어졌어. 가게를 하면서부터 사실은 네. 시작된 것 같아요. 네네. 우차사가 없어지고 연남동에서 이제 가게를 했었어요. 정말 생계를 위해서 이제 문어 스케치를 했었었는데 물론 굉장히 가게 때문에 감사하고 뭐 고마웠던 일들도 많았지만 그 외적으로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멘탈적으로도 공황장애가 좀 많이 왔었어요. 왜냐면 좀 참아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골목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던 그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랬던 예. 부부간에 이제 성관계, 성생활을 할 때 보면 언제나 이제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약간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좋아하고 뭐 흥분을 좀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정점에 이르렀다가 예. 이제 또 약간 완화가 되고 이런 모든 과정에서 긴장이 되거든요. 이게 긴장감이라는 게 굉장히 즐겁고 서로가 사랑하는 긴장감인데 평소에 생활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이것도 긴장감이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오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네, 그래서 와.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중에는 예.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청룡열차, 그 롤러코스터 착착착 처음에 올라갈 때 가슴이 툭툭 뛰는데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평소에 너무 이렇게 긴장이 되고 늘 이렇게 확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는 느낌이라고 하죠. 이런 게 맞아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생활은 그 긴장감이 굉장히 흥분되고 즐거운 과정. 뭐 그것이 이완이 될 때 아주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업무나 이제 이런 신경이 곤두설 때 이러한 성생활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네, 그리고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부부 성생활에 너무 몰두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랬을 때 왜 이완될 때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신다는 분도 의외로 많으세요. 또 이런 것들을 또 잘 모르면 한쪽 배우자가 또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식당을 좀 하시면서 또 좋기도 했지만 예. 스트레스도 많으셨군요. 맞아요. 예. 네, 그러시군요. 사실 몸이 좀 회복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둘 다 이제 가게를 마치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모든 게 다 다운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회복되는 게 지금에서야 조금 많이 좋아졌고 그러셨군요. 이 두 분이 섹스리스 부부 분명히 맞는데요. 근데 예. 이제 단지 스킨십만의 문제인가? 라는 건 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섹스는 특히 부부간의 성관계가 의미하는 거는 단지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넓은 의미로 봐야 하거든요. 부부의 어떤 관계에서. 그래서 다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른 부분이 어떤 내용일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좋아하는 스킨십은? 근데 나는 똑같을 것 같은데? 나도. 우린 똑같을 것 같아요. 아, 두 분의 마음이 얘기해요?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볼 부비는 거 좋아해? 응. 왜 이렇게 뽀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뽀뽀? 안 했는데? 아, 진짜 생각해보면 나만 한 것 같기도 하다. 넌 계속 볼만 이렇게 하고. 아, 그러네. 그런 걸 알았네. 어머, 기억이 다르다. 15년 만에? 내가 진한 스킨십을 하고 싶을 때 보내는 시그널은? 지난 거를 해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재준이는 그렇게 터치를 안 했던 것 같고 그냥 오히려 빤히 쳐다봤던 것 같아. 그냥 이유도 없이 계속. 은영이는 뭔가 중요한 부위를 자꾸 터치하려고. 저돌적이시네. 너 먼저 봐봐. 엉덩이 톡톡 치기. 아, 그게 그거였어? 저 몰랐어요. 그 의외로 잘 모른다니까. 아예. 저는 옷을 벗기려고 노력한다. 저는. 진짜? 그래, 옷을 벗기려고. 전혀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런 시그널이지? 나는? 결혼 후에 가장 두려운 스킨십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나는 이거였어요. 퐁. 잘 때 끌어안고 자는 거를 이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뜨겁고 막 더웠고 이래가지고. 너는 뭐야? 손잡기. 아. 근데 서로 전혀 답변을 예상 못했나 봐요. 진짜. 전혀, 예.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죠. 괜히 쑥스러워서 사실은. 더 좋은 대화가 많은데 굳이 이거를. 예. 네. 우리 이런 생각 해보자고요.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한 친구라도 뭘 좋아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얘는 컨디션 안 좋을 때 꼭 따끈하게 수제비 먹고 싶어 해. 그러면 맞아.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부부의 어떤 자기 신체라든가 성에 대해서 이거는 대화를 안 나누는지. 사실은 이건 두 사람만 나눌 수 있는 대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뭘 좋아하는지 내지는 어떤 게 조금 불편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민망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노골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면 되게 민망하지 않나. 아니 근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부부간에 얘기를 한다는 게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자연스럽지 못한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자라고 듣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 테스트 때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둘 다 직업이 같다 보니까 이런 속 깊은 얘기는 그냥 접어두고 약간 개그에 대해서 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어떤 걸 할까? 뭐 어떤 걸 해야 사람들을 웃길 수 있을까? 집에서도요? 그러니까 그게 밖에서 일하던 게 집까지 이제 연장선상이 되다 보니까 맞아. 뭔가 저희 둘에 대한 얘기는 항상 이렇게 배제시켜 놓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만 좀 의논을 너무 깊게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아니, 물론 이제 그런 의논도 해야죠. 근데 이제 두 분은 보니까 일단 스킨십이 적고 그다음에 스킨십에 대한 서로의 기호나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보면 뭘 좋아하는지 다 똑같을걸요 그랬는데 다 틀렸어요. 다 답이 달랐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성적인 불만을 잘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부부만 나눌 수 있는 대화인데 부부만이 할 수 있는 대화가 쏙 빠져있는 네, 나머지 대화는 되게 많이 하시는데 그것만 딱 빼고 안 하는 네, 빼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섹스리스가 뭐가 문제냐면 물론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제일 걱정하는 거는 부부간에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죠. 아니 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계속 붙어 있는데도 네네. 그 친밀감이랑은 다른. 왜냐하면 가까이 지내는 동료도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 같이 붙어 있잖아요. 한국 맞아요. 네. 네, 그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의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밀감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정서적 친밀감과 육체적 친밀감이에요. 네, 육체적인 친밀감이 바로 스킨십인 거죠. 네, 아무하고나 스킨십하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부부는 이러한 신체적, 육체적인 친밀감을 많이 표현하고 살라고 결혼식도 올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부부가 되었으면 선언합니다도 하는 거고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섹스리스는 혹시 이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많이 떨어져 있나? 정서적으로 되게 멀고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배우자한테 못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벌써 그 둘 사이에 아주 깊은 정서적 친밀감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적인 의사소통, 섹슈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적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하는 부부일수록 훨씬 더 정서적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 높다고 하죠. 네. 그래서 부부 만족도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은영 씨가 어떤 면이 좀 있냐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불만이 높은 걸로 돼 있다. 쭉 얘기했지만 부부간의 어떤 성적인 소통은 굉장한 친밀감은 내 안에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꺼내놓을 수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낙낙 이렇게 했거든요. 많이 문을 두드렸는데 이제 계속 이제 제주 오빠가 피곤할 때가 많아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래 귀찮겠지 서로 그게 배려한다고 한 건데 네네 맞아요. 그게 약간 원래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좀 사인을 보냈는데 나 오늘 피곤해. 그럼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네. 그럼 언제 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나를 정해야 돼요 그때. 다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욕구를 내가 잘 존중해서 서로 맞춰가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피곤했지만 이 아내가 여보 오늘 우리 이랬단 말이야. 근데 아내가 오늘은 피곤한데 알았어. 우리 그러면 내가 뭐 금요일 날 좀 일찍 오는데 우리 그날 할까? 이렇게 서로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되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전에 피곤해 그럼 알았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거절받은 것 같고 왜냐하면 신체 컨디션이 어떻게 늘 원하는 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둘 사이의 믿음과 신뢰와 정서적 친밀감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섹스리스가 그 빙산 이렇게 보면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그 빙산의 꼭지점은 요만하지만 그 밑에는 이만한 빙산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빙산처럼 섹스리스라는 거는 수면 위에 올라와 있는 세모이고 사실은 섹스리스 문제는 그 밑면에 물 밑에 묵직한. 네, 더 큰 문제가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과연 소통을 잘하고 계신가? 뭐 이런 사실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준 씨는 은영 씨한테 조금 평소에 답답하다고 느껴지세요? 그러세요? 답답하다고 처음에는 느끼세요? 굉장히 심했었어요. 너무나도 많이 빠르고 느리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장사할 때 많이 부딪히는데. 그때 왜냐면 손님이 장사할 때, 많았거든요. 장사할 때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싸운 적이 장사할 때예요.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요리는 제가 하고 서빙은 은영이가 하고 서빙, 이랬는데 서빙. 예를 들어서 문어를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같이 썰어야 될 때가 있는데 문어를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야 되거든요. 정말 고속 카메라처럼 초고속 카메라. 한 점 한 점 뜨는구나. 초고속. 한 점을 뜨는데 명인처럼. 우와 예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싸움이 좀 많이 났었어요. 예. 좀 서빙도 좀 빨리빨리 나가주면 좋은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은영이 딴에는 손님한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는 느려요, 제가. 예, 다른 손님들도 기다리고 있으니 그 손님도 좀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이제 좀 느리면 답답하잖아요. 답답하죠. 장사할 때 특히.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어떻게 표현하세요? 저요? 무더를 네. 이렇게 초고속 카메라 뜨고 있어요. 건드리게 하죠. 나 내가 할게 이거예요. 예. 아 사실은 가게 할 때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들어본 얘기가 나와. 저리 가. 비켜봐. 그래서 나와 저리 가 비켜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서 화장실을 가 있어요. 어디 갔어? 이게 그러니까 나오면은 또 어디 갔냐고 물어봐. 필요해요. 정말 느리고 막 이제 예를 들어 신호등이 딱 켜졌어요. 이제 보행 신호 초록불 딱 켜졌는데 5m 앞인데 그냥 건너면 되잖아요. 조금 빨리. 그거 안 건너요. 절대. 다음 신호에 건너자. 지금 초록불인데? 예, 지금 바로 초록불이 그러니까 깜빡이 바로 앞에 초록불. 켜졌는데 그 5m 걸어가서 다급하게 걷는 게 싫은 거예요. 천천히 기다렸다가 딱 선에 서서 다음 신호에 걷자. 아니 왜냐하면 제가 느리게 걷다가 중간에서 빨간불이 될까 봐 그래서 네, 저는 네. 그런 거였지. 그 저는 야 지금 당연히 여유롭게 걸어도 충분히 끝선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거를 안 걷고 끝까지 저 다음 이거니까 너는 빠르잖아 다리가. 저는 한없이 느려요. 저는 성큼성큼이라서 힘들어요. 제 모토가 약간 패 끼치지 말자 어디 가서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냥 패 끼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좀 있다 오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반대로 저도 극한적으로 패키치지 말자 주의예요. 그러네. 그래서 워낙 남한테 패키치는 건 싫어서 야 이러면 우리가 저들한테 잘못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예. 그러니까 서로가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방식이 예. 우리 재준 씨는 축구에서 공격처럼 빨리 해. 다른 선수 피해잖아. 빨리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 은영 씨는 민폐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게 수비형처럼 예. 그렇게 다시 다음에 갈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서로가 같은 지점에서 표현되는 방식이 너무 다르고 예. 그게 조금 서로의 생물학적 특성에서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재준 씨는 어떤 유형이냐면 에너지는 좀 많아서 예. 본인이 하루 종일 여기 땀을 쭉 흘리면서 맞아 다녀야 되는 게 맞아. 사실을 가만히 안 있고요. 예. 늘 알아서 해가 아니라 본인이 늘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저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하면서 다 만져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다 알아야 예. 되고 좀 약간 오지랖도 있고 막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리고 너 싫은 어땠니? 거는 막. 절대 좀 안 하는 편이에요. 호불호가 분명해서 싫은 건 잘 안 하는 맞아요, 편이고 맞아요. 그런 기질이시라면 우리 은영 씨는 어떤 유형이시냐면 게으르거나 느린 게 아니고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얘기 듣는데도 답답해요. 가만히 좀 있어. 참 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우리 재준 씨는 안 가던가 아니면 가면 올라가는 유형이라면 우리 은영 씨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한 번 올라가면 굉장히 잘 해내는 사람이에요. 그걸 한 번 익히면 되게 잘 해내는 사람이고 우리 재준 씨는 싫을 때 싫어요 이렇게 하는 유형이라면 예. 우리 은영 씨는 싫은데 네. 아 이 언니 맨날 그래. 너무 신기해. 약간 그런 유형이세요. 그래서 감정의 억압과 억제가 많으세요. 그래서 싫을 때 이 싫은 감정을 억압과 억제를 해요. 그리고 좀 수줍음도 많고 좀 맞아요. 그런 편이세요. 나도 되게 네, 잘 낯도 가려요. 가려. 그래서 네. 두 분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양쪽 극단에 있네요. 예. 네. 사실은 이제 연애 초반에 정말 싸우면 이제 극명하게도 이제 성격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제가 싸웠을 때 안 좋은 분위기를 빨리 좋은 관계로 이제 되돌리고 싶어가지고 미안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우리 내가 그거 미안하니까 안 그럴게. 이렇게 빨리 풀려고 하면 이 친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니 분명히 내가 손을 내밀었으면 내가 용기를 내서 이제 풀자고 하는 건데 또 은영이 또 모두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또 기분이 거기에 또 안 좋아지고 얘 리액션에 예
제가 원했던 건 미안해 잘못했어 하면 은영이도 그래 나도 미안해 이걸 바랬던 건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나중에 갈수록 이제 골이 깊어지는 거죠. 아 얘는 내가 얘기해도 어차피 안 풀려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근데 아까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우리 재준 씨가 이렇게 나는 좀 풀자고 했는데 그 표정을 보고 좀 기분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약간 꽁꽁하게 있는 면이 좀 혹시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시간을 두고 이제 풀고 싶은데 재준 오빠가 이제 와서 이제 야 이거 풀어 이렇게 하는 게 좀 너무 공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제 왜 안 풀어? 풀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봤을 땐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왜 안 풀어 풀어까지는 안 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제 감정으로 느낄 때는 좀 약간 그 푸는 걸 강요하는 듯한 약간 그런 감정이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말이 없어진다고 그래야 되나 이게 왜냐면 우린 서로 다르니까 이걸 이해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그게 너무 만성이 돼서 안 하게 되는 말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지를 재준 오빠랑 한번 엄청 싸워가지고 한 3, 4일 정도 얘기를 안 했나 서로 신춘문예에 나가도 출품해도 될 정도로 좀 길게 좀 쓰긴 했는데 이제 썼어요. 그래서 쓰고 이제 누가 봐도 딱 그 교실 중간에 저게 뭐지? 라고 느낄 정도의 장소에 제가 딱 편지를 올려놓고 이제 나갔죠. 재준 오빠 안방에 있으니까. 나 이제 하루 종일 나갔다 왔어요. 들어왔는데 미동도 없는 거예요, 편지가. 왜 안 봤어? 난 당연히 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왔나 방에서? 아니 나왔어요. 방에 들어갔는데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풀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편지 봤어? 그게 뭐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편지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지는 알았는데 그게 자기에 대한 편지인지도 몰랐고 아니야 난 그게 편지인지도 몰랐어. 아 편지인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소통이 그 방법이 너무 달라서 제가 물론 말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 감정을 일단은 저는 쓰는 걸로 했는데 그 쓰는 게 전혀 이제 먹히지 않아서 저는 진짜 읽을 줄 알았는데 안 읽었더라고요. 전혀 눈에 안 띄었구나. 발견을 했으면 당연히 읽었겠죠. 근데 이제 얘가 민망했는지 그거 바로 찢어버린 거예요. 찢어버렸어요. 오그라들잖아요. 약간 풀고 나서 그 내용이. 저는 아직도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별 내용 아니었지. 아무튼 뭔가의 얘기였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풀어가는 방식은 정말 개인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저는 어떻게 같겠습니까? 근데 부부싸움 이후에 이제 편지를 썼다라는 거는 굉장히 마음을 담은 거거든요. 정말 그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쓴 거거든요. 근데 거실 테이블에 올려놔도 이거 꼭 읽어봐라는 말을 안 하면 못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애정이 좀 약하거나 덜 사랑해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읽어봐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그것까지는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아까 얼핏 별거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별게 아니에요. 정말 그 부부가 다투고 나서 마음이 힘들 때 10장 쓴 건데 그거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마음을 담은 정말 내 안에 깊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화해를 했더라도 그 당시 내 마음은 이랬어라고 보여줬어야 되는데 너무 배려했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입국 다시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뭔가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뭔가 내 의견을 잘 받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본질적인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나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인 얘기만 쓱 하고 지나가니까 그냥 그럭저럭 관계는 괜찮지만 사실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늘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뼈골 때리는 조언을 내가 은영 씨한테 좀 하면은요. 네, 뼈골 때리는 조언을 제가 가끔 합니다. 근데 우리 은영 씨는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선하고 이타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먼저 생각하시고 남한테 정말 폐 안 끼치려고 본인을 많이 누르고 네. 그런데 아내로서 남편에게 정당하게 요구해야 되는 것들을 요구를 못하고 계세요. 그 요구를 전혀 못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요구라는 게 뭐냐 하면 힘들 때 날 좀 위로해줘.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해. 나한테 사랑한다고 해줘. 우리가 부부인 이상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의논을 합시다. 그리고 아까 그건 내가 좀 기분이 나빴어. 당신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거엔 내가 기분이 나빠. 나는 여기를 만져 좀 좋아해. 이런 건 의외로 나는 좀 싫어해. 이건 정당한 요구거든요. 정당한 요구를 못하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좀. 근데 이제 그게 배려한다고는 한 건데 저 자신을 배려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괴롭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얘기를 이거 얘기하면 별게 아닌데 약간 제가 좀 제 성격 때문에 좀 키우는 느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당한 요구를 하는 것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상대가 기분 나빠한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쁨은 은영 씨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본인이 해결할 문제인 거지. 상대를 기분 나쁘게 할 의도가 없이 너무나 보편적으로 그리고 아내라면 배우자한테 당연히 요구할 것을 했을 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은영 씨가 고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요구는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라는 게 있거든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 이거를 못하고 계세요, 지금. 쌓아놓은 말들은, 감정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당한 요구는 꼭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자꾸 하다 보면 연습이 돼서 훨씬 나아집니다. 불편한 점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있으세요? 불편한 거? 처음에는 재준 오빠의 밝고 막 부산스럽고 막 이런 그런 모습이 좋아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모습이 가끔 꼴보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희한해요. 그 모습이 좋아서 분명 결혼했는데 그 모습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많더라고요. 진짜 활발하고 어떻게 뭘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에너지와 일어나자마자 어디에 전화를 막 걸어요. 와, 술이나 먹자, 우와! 막 이런. 아침부터요? 아침부터. 진짜. 그리고 재준 오빠가 그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운동을 좋아해서 일단 골프 모임만 해도 7개, 8개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모임이 따로 있고. 와. 테니스도 좋아해서 테니스 치는 또 사람 또 따로 있고 농구도 굉장히 좋아해요. 농구 모임이 따로 있어요. 내가 해볼게. 그래, 내가 다 해볼게. 그렇게 모임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뭐지? 내가 그냥 동료 중에 한 명인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저 중에 내가 그냥 한 명일 뿐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네, 안 한 건 아니에요. 좀 서운한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선 괜히. 그리고 항상 제 말에 되묻는 게 있어요. 뭐? 막 이런 식으로. 나 이래가지고 배고픈데 막 제가 얘기했어요. 막 그럼 이렇게 하면 거기서부터 진짜 너무 빡이 쳐요. 진짜 그냥. 진심이네요. 예. 화가 나지. 이 얘기를 제가 진짜로 짜증나서 막 같이 동료들이랑 술 마실 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오빠가 언니 말에 기울였으면 다 들렸겠지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저렇게 생각해주면 좋겠다라고 좀 서운한 적은 있었죠. 화면으로 두 분의 모습을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사람의 취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살면서. 그래서 그걸 너무 존중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막지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냥 마냥 집순이는 아니었는데 더 심한 집순이로 점점 변해가고 재준 오빠는 또 이제 밖으로 이제 계속 나가서 활동적인 사람이 되고. 은영 입장에서는 아니야 괜찮아 갔다 와. 괜찮다고 했으니까 저는 또 그럼 갔다 올게. 네. 갔다 오면 집에서 있는데 진짜 괜찮나?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면서. 네. 예. 아니 뭐 해도 되죠. 뭐 테니스, 골프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충동성이 높아요. 좀 다 과하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재준 씨가 에너지도 많은 사람이고 네. 또 관심도 많고 네. 열심히 하고 이런 분은 맞아요. 이렇게 텐션도 높으니까 막 이렇게 흥도 많고 이런 분이시거든요. 다 좋은데요. 이 충동성은 난폭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반응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딱 생각나면 바로 해버린다든가, 뭐가 딱 사고 싶으면 바로 산다든가, 예, 맞아요. 무슨 감정이 딱 떠오르면 바로 기분 나쁘잖아요. 이렇게 바로 나온다든가. 그래서 반응의 속도가 매우 맞아요. 빠른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언제나 조절이라는 마음, 이 내 내면 안에 있는 기둥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조절이 탁 풀리면 약간 과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래서 충동성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워낙 많은 분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반응이 너무 빠르고 에너지가 많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공격적이라고 느끼기도 하겠죠. 네, 실제로 공격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충동적인 분들은 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거에 참질 못해요. 네네. 네. 가만히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못 참고 네. 인생은 짧고 하고 싶은 건 많다. 그리고 그건 맞지. 엄청나게 충동적이고 네네. 바로바로 해야 되는 성격이고 아까 뭐 취미를 몇 개 말씀드렸는데 그 단점이 금방 질려요. 네. 와 했다가 네. 재미없는데? 네. 이러고선 이거 이제 접고 네. 다른 것도 갑자기 수영하고 싶어서 스킨스쿠버 우와 이러다 이런 적이 네. 굉장히 많고 충동성이 높은 사람은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우선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무엇이 좀 더 중요한가를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고 싶은 것 위주가 아니라 중요한 것 위주로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우선순서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선순서의 선정이 잘 안 돼요. 보통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할 때는 골프를 좋아한다 그러면 골프를 위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1년에 몇 번 가끔 해요. 근데 우리 재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든 게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골프, 테니스, 뭐 무슨 모임 뭐 이렇게 쫙 동일선상에 있으니까 약간 우선순서를 잘 선정하는 걸 무지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냐면 시간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리적 시간은 늘 제한되어 있는데 밖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와 같이 보낼 시간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쵸, 거거든요. 거기다 취미가 또 두 분이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약간 뼈골 때리는 조언을 좀 하자면 우리 재준 씨는 혼자만 재미있고 즐기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더욱이 그렇답니다. 네.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물론 아내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중요한 거는 취미를 맞추는 게 아니라 같이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집에 들어와 있는 시간이 아무리 재미가 없어도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같이 보내는 시간이 일할 때 말고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료인 거죠. 하도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네. 그런 그래서 거에 그랬나 봐요. 경계선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취미랑 같이 일을 하는 같이 안 거는. 하고 일적으로 안 붙어 있었으면 오히려 그런 걸 추진했을 텐데 계속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럼 난 이제는 나갔다 올게 이게 됐나 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또 사실 이제 충동성이 네. 이 섹스리스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충동성이 높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지루하대요. 그러니까 지루한 거를 견디기 좀 어렵기 때문에 아니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잘 안 하면 자세나 이런 부부 성관계를 할 때 늘 그 타령이니까 그 모양 그 타령이니까 늘 같은 방식이 지속이 되니까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라
밖에 훨씬 더 흥미롭고 말초를 자극하고 재밌는 게 많으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대부분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집에 들어오는 거는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해서 들어오지만 지루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부부간에 꼭 필요한 또한 이제 성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네. 결혼 전에는 누군가하고의 인간관계를 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애들이 나를 험담을 하거나 욕하거나 나랑 적이 됐을 때 신경이 쓰였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내 편이라는 사람이 생기면서 모두가 나랑 틀어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도 전혀 1도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영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고 없어져서는 안 되는, 네, 진짜. 정말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많아. 그만큼 너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너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최대한 너가 좋아하는 그런 생활로 많이 맞춰가려고 노력을 할게. 나랑 살아줘서 고맙고 나를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동이네. 서로 속마음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니 재준 오빠는 항상 뭔가 들떠 있고 막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서 나랑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만 내가 너무 단정지어서 생각했었는데 저렇게 스윗하고 뭔가 자신의 말을 정말 정리정돈을 잘해서 말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 나랑 말이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너무 단정지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미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준 씨가요. 밖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아내인 은영 씨가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다 잘해서. 네. 아유. 저는 은영이도 똑같은 마음이겠지만 사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오늘 좋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의 앞날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오늘 녹화일 수 있겠구나라는 흥분과 또 충격적이긴 한데 이게 또 오늘 계기로 더 너무 좋은 결혼 생활이 되면 좋잖아요. 설렘을 안고 집에 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녹화였어요.